사이다 무비튼. 그때 나는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사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마저 하고 있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됐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선배였고 나보다 15살이나 많았다. 부서는 달랐지만 내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고 어떤 고민도 다 들어주는 모습에 든든하고 푸근한 매력을 느꼈다. 나 말고도 다른 여직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는데 난 이미 그 사람한테 푹 빠져 있었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고 내가 먼저 고백했다. 그러자 그도 내 마음을 받아줬고 우리는 커플이 됐다. 그 후로 나는 아무리 회사 일이 힘들어도 든든한 남친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친은 여사원들한테 여전히 인기가 있었고 나하고 이미 사귀고 있는데도 고백을 하는 여사원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바람에 늘 마음이 불안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 우리가 사귄다고 먼저 커밍아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같은 회사에서 사내 커플이라고 알려지면 오히려 불편할 일이 더 많아. 비밀로 하는 게 딱이야. 사실 난 우리가 사귄다고 선언하면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대. 하지만 남친이 반대하는 이상 사내에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대. 사귄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서로 일이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도 없을 정도였는데 어느 날 쉬는 날을 맞춰서 모처럼 데이트를 하게 됐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의 본성을 보고 말았다. 가부장적, 꼰대의 이미지를 5배 정도 곱하게 한 사람이랄까? 예를 들면 내가 같이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면 뭐? 바다? 내가 왜 네가 가고 싶다는 데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어 라면서 단칼에 거절했다. 또 어떤 날은 나 그날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데이트는 다른 날 만나서 해요? 라고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날이다 하면 이날 만나는 거고 선약이 있던 없던 내가 먼저야. 당장 보는 앞에서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또 대화 도중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내 의견을 말하면 네가 뭘 안다고 내 말에 토를 달아 달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서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이나 잘 들어 라고 무시했다. 왕진상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내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면 뭐야 이 꼴통은? 하면서 바로 헤어졌겠지만 그때 나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고 너무 미숙했던 것 같다. 왕진상이 화를 낼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사랑할 때는 눈이 먼다는 말처럼 나는 판단력이 부족했고 비정상적인 왕진상의 실체에 눈뜨지 못했다. 대략 1년 정도 그렇게 연애를 지속해왔는데 반항하지 않는 내가 점점 우습게 보였는지 이젠 대놓고 하녀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5시에 왕진상 집에 가서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만들었다. 물론 방 청소도 매일 거르지 않고 호텔급으로 해야 했고 빨래도 내가 빨아야 했다. 가장 심각한 건 내 월급도 자기 것처럼 여겼다는 것. 내 월급을 왕진상을 위해 쓰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를 가스라이팅했다. 나는 철진한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게 하면서 자기는 자기 월급 외에 내 월급까지 수중에 넣고 고급 브랜드 매장을 돌면서 마음껏 쇼핑을 즐겼다. 그러면서 야, 넌 젊은 애가 옷이 그게 뭐냐? 그 꼴을 하고서 나랑 나란히 걸어다니겠다는 건 아니지 설마? 나를 가사 도우미, 호구 취급하면서 급기야 나란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트까지 거부했다. 하지만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왕진상의 폭력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언제 헤어지자고 할까? 어느 시점부터인가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워를 하고 나온 왕진상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내 앞에서 타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왕진상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한테 뭐해? 얼른 접어서 주인님한테 안 주고 아니면 하녀답게 굴어야지. 넌 그러려고 내 옆에 있는 거잖아. 네가 원해서 라고 비웃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끌어올랐다.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처절한 복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왕진상에게
네, 여기요. 라고 수건을 건네줬고 헤어지는 걸 보류했다. 그 뒤로도 나는 왕진상이 원하는 대로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서 왕진상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완벽한 가사 도우미 일을 참고 해냈다. 그러다가 쉬는 날이 되면 내가 차린 아침밥을 먹고 난 후 쫙 빼입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혼자서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왕진상이 사내 여사원들과 문어발식 연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나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그마치 5년이나 왕진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견뎠다. 당연히 애정은 1도 없었고 우리의 관계는 연인이 아니라 하녀와 주인님이 분명했다.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다녔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는 나와 상관없었고 그저 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하는 편리한 존재였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나는 25살, 왕진상은 43살이 됐다. 처음 봤을 때 스마트하고 멋있었던 남자는 내가 만들어주는 고칼로리의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날로 살이 찌더니 지금은 배 나온 중년 남자, 세상 흔한 동네 아저씨가 됐다. 성격 파탄자 그 잡채. 나한테 하듯이 사내의 모든 여사원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몸에 배었고 저러니 여태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지 라면서 모든 여사원들의 비호감 대상이 됐다. 당연히 그 무렵에는 왕진상이 사내에서 누구랑 사귄다더라 하는 소문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기간 프로젝트 나의 복수국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왕진상은 적당히 때가 됐다는 식으로 나한테 그럭저럭 사귄 지도 오래됐고 네 생각해서 결혼해줄게. 대신 너 앞으로 나한테 진짜 잘해야 된다 라고 하길래 코웃음을 치면서 뭐래? 내 생각해서 결혼을 해? 누가 당신 같은 진상이랑 결혼하고 싶대요. 착각하지 마. 우리는 오늘부터 헤어진 사이야. 내 입에서 결별이란 말이 나오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는지 왕진상은 멘붕이 온 표정이었고 그쯤에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왕진상을 완전히 무시했다. 원래부터 왕진상의 뜻에 따라 회사 내에서는 우리 둘의 교제 사실이 완전 비밀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를 봐도 왕진상은 나와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없었다. 평소 왕진상과의 연락은 핸드폰이 주였고 그것도 왕진상 연락 전용 핸드폰이 따로 있었는데 통신비는 내가 부담하고 있었다. 물론 그 핸드폰은 이미 해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왕진상은 나한테 연락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전부터 사이좋게 지내고 있던 영업부의 30세 사원과 최근 부쩍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사귀기로 했다. 왕진상과의 연애는 몇 년 동안이나 비밀로 해왔지만 새 남친과의 연애는 처음부터 숨기는 것 없이 완전 오픈했다. 사내에서 우리는 공식 커플이 되었고 모두에게 축하를 받았다. 물론 왕진상도 이런 나의 변화를 다 보고 있었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한테 오더니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했다. 내가 양다리를 걸쳤으니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도 지지 않고 현 남친에게 나랑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본인이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받아쳤다. 내가 새 남친과 사귀기 시작한 건 왕진상과 헤어진 후이기 때문에 위자료라니 어이상실이라고 알려줬다. 그랬더니 입도 뻥긋 못하고 화가 난 얼굴로 자리를 떴다. 그리고 반년 후 새 남친이 프로포즈를 했고 나는 프로포즈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회사 동료들도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왕진상도 결혼식에 왔고 줄곧 화가 난 얼굴로 틈만 나면 나를 노려봤다. 결혼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회사에 사표를 냈다. 몇 달 후 나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후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집까지 놀러왔을 때 이미 헤어진 후였고 이젠 상관없는 일이라 왕진상과 사귀다 헤어진 얘기를 털어놨다. 그러자 그 인간 이젠 회사에서 볼 수 없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결혼하고 얼마 후부터 만남 사이트를 통해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데 내가 자기를 차고 결혼한 게 분이 안 풀렸는지 자기도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앞선 나머지 처음 만난 여자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집착을 떠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됐다는 거였다.
그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져서 곧바로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동료들은 나랑 사귀었던 사실을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굳이 이제 와서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없던 일로 치자고 했다. 전 남친한테 복수하기 위해 너무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